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서초구가 시험을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주에 다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준비 체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시 정책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권에서 입시 정책이 어떻게 갈지, 어떤 상태로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이 잡혔는데요. 이 입시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2학기가, 그리고 이 입시 정책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현재 기말고사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제 2학기 내신이 과연 이 입시 정책에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킬러 문제를 없앤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입시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통합교과 전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이 난이도 조절이 저는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차츰차츰 진행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은 정말 이제 뭐 21번, 29번, 30번 같은 이 두세 문제 정도의 문제 난이도만 있었지 정말 민망하리만큼 이게 4점짜리야 싶을 정도로 눈으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어중간하게 한 친구가 뭐 변별력이 있게끔 이제 뭐그 조절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변형이 돼가면서 나온 데이터 자료들이 있지만 이제 등급 간 이제 갭을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도 점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즉 어떻게 되냐? 점수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열심히 안 한 친구가 편차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서울대 극상위권 학과와 의치대를 바라보는 뭐 0.5%에서 1% 정도 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위치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99%에서 99.5%의 일반적인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모형들이 계속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도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조금 더 급진적으로 이제 바꾸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예전 3, 4년 전만 비교했었을 때도 확실히 변화가 보였는데 이제는 그 전으로 회귀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뭔가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제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으면 저는 이 제도가 잘 자리를 잡아서 입시에서도 이제 큰 어느 정도의 자리로 잡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혼란은 어디서 오냐 하면요. 이제 아래서부터 옵니다. 이제 어떤 아래서부터 오냐 하면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제 성향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이 강남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남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수준에 맞지 않게 어려운 문제, 물론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계속 등급이 안 나오고 문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중간 중상 정도의 문제들을 풀면 성에 안 찬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문제, 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학원들이 점점 더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나
학교 내신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신을 접해보면 알지만 이런 친구들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이제 외워서 암기식으로 원리를 알지 않고 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에 올라와서 이제 타임 어택을 잡고 문제를 풀면 등급이 안 나오고, 이 친구들이 계속 변명을 하는 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다, 실수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 입시에서 멀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이 점점 장착을 하려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 학원가에서 이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로 트레이닝이 된 초중학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부모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RA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시각을 볼 수 있어요. 뭐냐? 발빠르게 이 입시 방향을 전환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와 이제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돈과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이지만 이 제도를 잘 장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늘 이야기 드렸지만 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창의 사고력 수학을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창의력과 사고력은 배움으로써 길러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감각인데, 그거를 이제 배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인 건데, 그거를 고학력자인 우리 부모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시킨다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제도가 변화해서 위에서 바뀌지만 아래서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구제도에 관련된 것들을 답습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제도가 자리 잡았을 그 시점에서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모의고사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강남 내신, 그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요. 이제 강남 내신의 특징은 대부분 모의고사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고 수능이 굉장히 어려우면 이제 내신 문제도 어려워지고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이 조금 어느 정도 쉬워지면 내신도 그런 추세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수능이 점점 킬러 문제가 약화되고 이제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 내신도 그런 추세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세화고나 세화여고, 반포고 이제 시험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3, 4년 전, 5, 6년 전 문제와 지금 문제의 난이도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수를 줄이는 연습, 중상위 난이도의 문제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패턴이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근데 전 반포에 있으니까 반포 위주의 시험지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히든 다크호스 학교들이,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학교들이 어디냐면 딱 두 학교예요. 상문고와 그 다음에 서울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학교가 반포고, 요 이 세 학교가 약간 이제 분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상문고는요, 이제 그 전부터 그 학원이나 그런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로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난이도도 들쭉날쭉하고, 막 어느 애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막 객관식 4문제 서술형 16문제를 내버린 해도 있었고, 막 어떤 애는 막 엄청 어렵게 문제를 내서 주관식을 단답형 주관식으로 낸 적도 있었고, 뭐 듣기로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 단답형 주관식으로 낸 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학교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난이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수학이 큰 차이가 있겠냐마는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이 아니게끔 나와요. 그리고
평이하게 나올 때랑 킬러 문제가 나올 때가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문고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서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고 부모님들이 반발이 많은데 이제 막 진도가 뒤죽박죽해요. 막 중간고사 때 막 집합 시험 보고 막 그래서 막 학원 이용하기 어렵다 막 그런 말들이 많은데 공립학교거든요. 근데 막 진도를 막 뒤죽박죽으로 막 만들어 놨어요. 실험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학교가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나가지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 진도를 나가냐? 신고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불만이 접수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교육청이나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고는 이제 과중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 과중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높단 말이죠.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올 때랑 높게 나올 때가 있는데 평이하게 나올 때도 아주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 킬러 문제를 없애고 중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채울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 한 번은 쉽게 나오고 한 번은 어렵게 나오고 그런 이제 징검다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한번 한 박자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막 숨어있는 킬러 문제 선생이 막 내는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은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고 정말 극강의 킬러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문제는 꼭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도 이제 뭐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교과 선택제가 시행이 되지만 지금처럼 보다는 조금 더 당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내신은 조금 더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술형 채점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등 내신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험이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추세예요. 이 주변 학교에서는 예전에는 서일중학교가 시험이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 주변 학교 중에서는 지금 원탑으로 시험이 어려운 학교가 원천, 원촌, 그 다음에 경원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것 같아요. 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뭐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는 쉬우면 기말고사는 어렵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막 중학교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없게끔 만들거나 서술형 비중을 높이는 그런 추세로 간다는 거죠. 지금 시험지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학교 시험지들이 서술형이 거의 없거나 이제 작아요. 단답식으로 나오거나 문제 수를 막 25문제, 27문제 막 그런 식으로 높여내는 대신 이제 빠르게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 내에 실수를 줄이는 연습으로 바뀌었는데 원촌이나 경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학교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할지 아니면 워낙 특목고를 많이 가는 학교들 중에 이제 원촌, 서일, 경원 이런 중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중학교들이 이제 난이도 분배를 해서 어려운 시험지가 예전처럼 계속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 자체도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육 당국이 이 문제 안 본 문제다, 못 본 문제다, 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문제를 내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몸을 사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개인적인 생각은 2학기에는 킬러 문제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사라질
뭐 지금도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제 준킬러라는 말 문제가 계속해서 당국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준킬러의 문제, 기니디를 고르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넣어서 이제 아이들을 혼란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내신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2학기 내신은 이런 교육 정책이 발표되기 전보다 더 치열할 거고 굉장히 점수의 변동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은 굳이 자신의 막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그런 문제를 방학 때 푸는 것보다는 내 수준에 알맞은 기본이면 기본, 중급이면 중급, 중급 심하면 중급 심화 정도의 문제에서 정말 몇 분의 몇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1학년이면 뭐 집합에 무슨 공식이, 명제에 무슨 공식이, 함수에 합성함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등 풀이를 완벽하게 아는 그런 연습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2학기 때도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